지금처럼 포장 서비스와 포장 기술이 발달하기 전 우리는 포장지를 직접 오리고 붙여 엉성하게 선물을 포장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선물의 완성은 포장이라지만 이처럼 손재주가 없는 사람에겐 포장이 쉬운 일이 아니죠. 아니 그런데 느낌씨 갑자기 선물은 왜? 제가 짝사랑하는 여자 사람 친구한테 선물하려고요. 이 형아를 위한 게 아니라 여사친한테? 우리가 이렇게 정성 들여 물건이나 선물을 포장하는 이유는 수송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파손이나 장기 보관 시 물건의 변형 예방, 그리고 선물의 가치를 높이는 등의 다양한 기능 때문인데요. 에어캡 외에도 골판지, 알루미늄, 비닐, 플라스틱 컨테이너에 이르기까지 물건의 특성에 따라 포장 재질과 형태가 결정되죠. 그렇다면 이처럼 우리 생활의 일부가 된 포장 기술 속에는 어떤 노하우와 저마다의 이유가 숨어 있을까요? 그리고 여기 포장이 필요한 또 한 사람이 있었으니 저를 안전하고 이쁘게 포장해주세요. 뿌잉뿌잉. 바나나 맛있겠다. 근데 그냥 먹어도 돼요? 맛있겠다. 바나나 우나나 나나나 맛있겠다. 와, 느낌지 맛있어. 바나나 맛있어요. 완전 맛있어요. 이 황금빛 때깔부터 너무 무르지도 않아서 진짜 맛있어요. 느낌씨가 그 맛있는 바나나를 먹을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아니 무슨 그런 질문을 하고 그래요? 아 당연히 바나나 나무에서 바나나가 열렸으니까 내가 이렇게 바나나를 먹을 수 있는 거죠. 아 사람 참 좋게 봤는데 아 그런 질문 하네요. 바나나가 어디서 왔는지 확인해 볼래요? 어디서 왔냐고요? 필리핀? 필리핀에서 왔다는데요? 그렇습니다. 느낌씨 말대로 당연히 바나나는 바나나 나무에서 열리지만 문제는 우리나라처럼 열대성 기후가 아닌 이상 수입해야만 먹을 수가 있어요. 2, 3일만 지나도 상하기 쉬운 바나나를 해외에서 안전하게 운송할 수 있는 건 부패와 상처를 막아주는 개별 포장부터 냉장 설비를 갖춘 선박까지 단계별 포장 기술 덕분입니다. 이처럼 포장 기술이 발달하면서 신선식품과 간편식의 판매량이 급증하고 그에 따라 포장 기술이 또 한 단계 발전하는 선순환이 일어나고 있는 시점. 이러한 추세 속에서 가장 흥하고 있는 제품이 바로 식품의 열을 빠르게 전달해 조리 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전자레인지용 간편식 포장용기 기술이죠. 그 대표 제품이 바로 즉석밥입니다. 뚜껑 기능을 하는 비닐 덮개는 내용물이 변색되지 않도록 서로 다른 4종 특수 필름지를 사용하여 산소를 차단하고 있고요. 용기 역시 100도가 넘는 온도에서도 영향을 받지 않는 소재와 공법으로 제조되었다고 하는군요. 전자레인지용 간편식의 또 하나의 숙제는 내용물에 따라 전자파 흡수율이 다르기 때문에 같은 식품이라도 균일하게 가열되는 것이 까다롭다는 건데요. 전자파가 중심부에 빠르게 전달될 수 있도록 용기의 형태를 만들거나 용기 내에 증기를 발생시키는 증기 가열 방식을 도입하는 등 포장의 기술로 간편식의 질을 높이고 있습니다. 간편식뿐 아니라 이처럼 다양한 간식으로도 늘 우리의 손을 거치게 되는 포장. 여기 있는 것들처럼 포장지의 종류, 디자인, 크기가 정말 다양하잖아요. 과자가 눅눅해지지 말라고 기체 포장을 한 것도 있고 이 파이처럼 상자 안에 개별 포장을 한 것도 있는데 제가 이 얘기를 왜 꺼냈냐면 제가 진짜 궁금한 게 하나 있거든요. 왜 이 껌은 항상 반짝반짝거리는 알루미늄 은박으로 포장을 하는 걸까요? 겉 포장처럼 종이도 아니고 비닐도 아니고 모든 껌을 이렇게 은박으로 포장을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어휴, 그러게요. 당연하게만 생각했었는데 듣고 보니 궁금해지긴 하네요. 브랜드와 종류는 달라도 껌의 속 포장지는 모두 알루미늄 은박. 이거 우연이라고 하긴 뭔가 특별한 이유가 숨어 있을 것 같은데요.
왕년에 껌 좀 씹어본 듯한 느낌표와 함께 껌 포장의 비밀을 밝혀보겠습니다. 어우 나도 소리 났다. 턱 빠지기 전에 얼른 무브. 껌 제조부터 포장까지 전 과정을 볼 수 있는 껌 공장으로 들어가시죠. 달콤하고 프레시한 껌 향기 굿. 자네 거야. 판자처럼 쌓여있는 이것이 바로 껌. 한 사람이 평생 동안 다 못 씹을 엄청난 양의 판껌, 즉 추인껌이 규격화된 틀에서 자동 절단된 후 개별 포장되고 있는데요. 느낌씨 껌 포장 라인 처음 보시죠? 예, 처음 봐요. 완전 신기해요. 제가 좀 더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아, 진짜로요? 예. 빨리 알고 싶어요. 절 따라오세요. 씹는 즐거움을 안겨주는 껌은 천연 또는 합성 수지를 주 원료로 식품 첨가물을 추가하여 가공합니다. 껌이 이제 판껌으로 들어와가지고서요. 여기가 절단돼가지고 이렇게 고급진 정말 이제 은지가 이렇게 풀려가지고 껌 하나가 포장되는 데는 1초도 채 걸리지 않는답니다. 와우 신기방기. 시간당 925개의 생산을 하고요. 그걸 또 내포로 싸준 다음에 여기서 외포를 이렇게 싸줍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제 내포가 이렇게 접히는 것들이 보이잖아요. 내포로 해서 각개 낱개를 선정한 후에 저쪽에 보시면은 볼케이스에 담겨지는 식으로 포장되고 있습니다. 껌 포장지에는 또 하나의 흥미로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지금은 상상도 할 수 없는 풍경이 되었지만 오늘날처럼 고출력 시스템이 일반화되기 전 90년대 초반까지는 어이구, 사람이 일일이 제과 포장지에 디자인을 그려 넣었다고 하는데요. 그 중에서도 껌 종이의 포장지 크기가 가장 작아 그림을 그리고 글씨를 써넣기가 무척이나 까다로웠다고 하는군요. 아, 근데 궁금한 게 있는데 예. 왜 껌은 꼭 은지로만 싸야 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껌 은지는 종이와 알루미늄 박을 합지한 재질로 사용하고 있는데 껌의 품질 보호를 위해서입니다. 알루미늄 박은 수분과 공기와의 차단성이 뛰어나고 잘 접히는 성질이 있어서 유통기한 내에 향기를 보존하고 쉽게 흡수되지 않게 합니다. 그리고 고속 생산하는 껌 포장기에 적합한 재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 근데 저도 그런 적이 있었거든요. 막 껌을 사가지고 주머니 속에 넣어놨는데 딱 먹으려고 꺼냈는데 막 달라붙어서 먹기도 좀 그렇고, 아, 이거 어떻게 보관하면 잘 보관했다고 소문이 날까요? 글쎄요, 그거는 이게 아무래도 이제 개봉하시고 나서 바로 드시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은데 아무래도 습기가 많은 조건에 노출되다 보니까 약간은 흡습돼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나마 은지를 사용하기 때문에 흡습을 최소화하고 있는 거고요. 안 그러면 더 흡수돼가지고 달라붙는 경우가 많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아, 그러면은 이 은지를 사용하는 또 다른 간식이 있나요? 은지를 사용하는 제품에서는 껌 말고는 초콜릿을 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초콜릿이요? 예.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건데 벌써부터 달콤해 죽겠네. 아, 달콤. 아하! 껌과 함께 은지로 속포장하는 간식 바로 초콜릿이 있었죠. 그럼 초콜릿 역시 껌처럼 산소와 습기 차단의 이유로 은지를 사용하는 걸까요? 일단은 달콤한 초콜릿으로 당 충전부터 하고 오우 스윗 가이. 네, 그러면 초콜릿 포장재로 왜 알루미늄이 많이 쓰이고 있는지 종이, 비닐, 알루미늄 호일 이걸 사용해서 초콜릿이 어떤 포장재에 놓였을 때 가장 빨리 녹게 되는지, 그리고 그걸 통해서 왜 우리가 알루미늄을 주로 초콜릿 포장재로 보게 되는지 한번 실험을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녹지 않은 초콜릿을 일정한 크기로 자른 후 종이, 비닐, 알루미늄 포일을 적당한 크기로 잘라 준비해 주세요. 이제 이렇게 잘 준비됐는데 바로 가열하면 되나요? 아, 예. 이거 포장재처럼 하기 위해서 알루미늄 호일로 감싸고 비닐로 감싼 다음에 테이프로 고정시킨 다음에 저 가열 장치에 놓고 한번 녹는 속도를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의 온도에 초콜릿이 녹을 수 있으니 빠르게 포장을 하고요.
이렇게 세 종류의 서로 다른 재질로 꽁꽁 쌓인 초콜릿을 냄비에 넣고 가열 스타트! 냄비가 뜨뜻해질 정도로만 가열한 후 그 안의 초콜릿 상태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가열이 끝났으니까요. 한번 각각의 초콜릿을 꺼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과연 세 종류의 포장재 속 초콜릿의 운명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녹지 마! 글쎄요, 포장재를 모두 개봉해 봐야 알겠습니다. 예상대로 비닐 속에서는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만큼 녹아버렸고요. 종이에서는 반 정도 녹았네요. 그리고 짜자자자잔 짠짠짠 알루미늄 포일에서는 셋 중에 가장 상태가 양호해 보이죠?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여기 보니까 알루미늄 호일 안에 든 초콜릿이 가장 덜 녹았는데 호일이 열 전도가 높다고 했는데 왜 이런 결과가 나온 거죠? 열 전도도만 따지면 알루미늄 호일이 가장 열 전도도가 높은데요. 방금처럼 가열한 경우에는 열 전도도가 높으면 본인이 흡수한 열을 다른 데로 퍼뜨리는 성질을 같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비닐이랑 종이보다 다른 쪽으로 열이 빠져나가니까 훨씬 덜 녹게 되는 거죠. 반면에 비닐은 열 전도도가 약하기 때문에 자기가 흡수한 열을 본인이 다 가지고 있고 그 열이 초콜릿을 빨리 녹이게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해 알루미늄은 외부의 열을 초콜릿으로 전달하긴 하지만 열 전도도가 크기 때문에 그만큼 다른 곳으로 빨리 퍼지게 하는 역할도 크므로 비교적 초콜릿에 집중되는 열의 양이 적어지는 것이고요. 종이나 비닐은 포장재 안으로 들어온 열이 다른 곳으로 퍼지지 못하고 머물러 있어 초콜릿의 특정 부위가 더 빨리 녹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녹지 않은 달콤한 초콜릿은 누구의 입에? 선생님, 느낌표도 달콤해. 여러분, 이 달콤한 초콜릿은 호일에 감싸주세요. 주변에서 흔히 보는 소화제, 영양제와 같은 일반 의약품부터 처방전을 통해야만 구할 수 있는 전문 의약품까지 다양한 약의 종류만큼 그 약을 담고 있는 포장의 형태도 제각각인데요. 의약품의 포장은 크게 PTP라고 불리는 블리스터 포장과 병으로 나뉩니다. 블리스터 포장이란 하나씩 개별 밀봉된 형태를 말하는데 비교적 복용기간이 긴 약을 포장할 때 주로 사용되기 때문에 보관과 휴대가 용이하도록 고안되었습니다. 반면 주로 약국에서 조제하는 약은 상대적으로 복용기간이 길지 않아 약을 병에 한꺼번에 담기도 하죠. 또한 약의 포장 형태는 보관 환경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의약품의 주성분은 온도, 습도, 산소, 빛 등에 대한 안정성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보관 중에 품질의 변화가 없이 안정할 수 있도록 포장 재질 및 형태를 선택하여 개발합니다. 빛에 불안정한 약물은 불투명한 블리스터 포장이나 갈색병을 선택하고 수분에 취약한 약물의 경우 유리병을 선택하거나 플라스틱 병의 재질을 조절하여 포장을 하게 됩니다. 물순아, 초콜릿 먹을래? 초콜릿 먹고 싶은 사람? 하이! 알았어. 근데 너 그거 알아? 우리 엄마가 말씀하셨어. 이 초콜릿 상자는 인생과 같다고. 왜냐고? 이 예쁘게 포장된 초콜릿 상자 안에는 달달한 초콜릿이 있을지 쓴맛의 초콜릿이 있을지는 아무도 알 수 없거든. 내 인생도 이 초콜릿 상자와 같아. 어디 한번 먹어볼까? 어? 뭐야? 초콜릿 뭐야? 이거 누가 먹은 거야? 야 이거 네가 먹었지? 야 이만 물순 이거 먹으면 어떡해? 이렇게 그렇게 먹고 싶었냐? 진짜 너무 그렇게 먹고 싶으면 혼자 다 먹어. 어? 진짜 엄마한테 이럴 거야. 예쁜 초콜릿 박스 속 달고 마시는 초콜릿을 기대했지만 결국 반쪽짜리 초콜릿 상자를 열게 된 무름씨.
포장은 물체를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동시에 안에 든 내용물을 감추고 있어 받는 사람으로 하여금 궁금증과 기대 심리를 불러일으키기도 하죠. 그래서 선물의 가치를 더욱 업 시켜주는 포장 디자인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알록달록 다양한 포장지와 예쁜 리본이 가득한 이곳에 그보다 더 아름다운 디자이너 선생님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찾아온 무름씨.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위해서 제가 선물을 준비했어요. 진짜요? 네, 저랑 결혼. 제 선물 받아주세요. 네. 열어봐도 될까요? 네. 근데 열리지를 않는데. 오, 나왔습니다. 보이겠죠? 네. 이렇게 맛있는 초콜릿이 들어있네요. 근데 왜 이렇게 2번, 3번을 싸셨어요? 첫 번째 열었을 때 뭔가 좀 약간 실망감 한번 드리고 그다음 빅 이벤트로 뒤에 진짜 아는 내 핵에 숨어 있는 거죠. 아, 네, 감사합니다. 근데 이렇게 선물이라는 거는 선물의 크기, 용도, 그거에 맞게 포장을 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하나를 싸고도 포장지가 많이 남을 수 있는 알뜰 포장법, 그걸 같이 배워보도록 할까요? 알뜰 포장법이요? 네. 우와, 네. 포장 디자인의 키워드는 알뜰. 과한 포장은 금물. 포장지를 최대한 절약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말이죠. 이 상자의 최소 단위, 최소 사이즈로 재단을 하면 상자의 둘레 플러스 2cm로 이렇게 조금 여유롭게 재단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상자의 높이에서 반에서 한 1cm 정도 올라오게, 예, 반대편도 반에서 1cm 정도 올라오게 재단을 하시면 아주 이게 깔끔하게 포장하는 최소 사이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 안성 맞춤의 사이즈네요 이게. 네네. 그러니까 포장지의 크기는 상자의 둘레 플러스 2cm, 상자 높이의 절반 플러스 1cm. 알뜰 포장 꿀팁. 내 머릿속에 저장. 이번엔 육각이네요. 형태별로 포장하는 방법이 다르다는 것은 포장 디자인을 할 때 꼭 알아야 할 포인트이기도 하죠. 이때에도 알뜰 포장법에 맞춰 포장지를 재단하는 것이 그 첫 번째 순서. 그 다음은 가운데를 향해서 주름을 모아주듯 포장지를 접어주세요. 이때 접히는 모양은 삼각형이 되어야 깔끔하게 각이 잡힌다고 하네요. 짠! 선생님, 절 포장해봤는데 절 가져주시면 안 돼요? 갖고 싶은 건 이 보자기 하나인데요. 아이고야. 아이고야. 선생님, 네. 그럼 이 보자기로는 뭘 포장할 수 있죠? 가을이니까 독서의 계절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오늘은 책을 한번 보자기로 포장을 해볼까요? 예로부터 물건을 싸거나 덮어두는 용도로 사용되었던 보자기가 오늘날 재활용이 가능하다는 점에 주목하여 다시금 친환경 포장 재료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또한 인형이나 유리병 등 종이로는 포장이 힘든 다양한 형태의 물건을 포장할 수 있는 만능 재료로 통하기도 한다는데요. 보자기 포장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요? 자, 먼저 보자기의 정중앙보다 밑에 책을 두고 아래쪽 천을 이용해 책 윗부분을 살포시 덮어줍니다. 이때 보자기의 끝부분을 책 사이에 끼워주면 보자기가 흔들리거나 빠지는 일을 막을 수 있겠죠. 그 다음 사방에 남은 천들을 고이 접은 뒤 남은 두 귀로 매듭을 지으면 전통 느낌 물씬 나는 보자기 포장 완. 어머머머머, 풀 한 포기 떨어뜨려주는 센스. 나 심쿵해졌죠. 선생님 진짜 포장은 감동이 숨어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포장은 정성과 감동입니다. It's so wonderful. Yeah, yeah, good. I love Korean. I love Renaissance. Yeah, it's beautiful. Oh, oh my God, smell. Oh, 호흡이 필요해. good. 중세시대 유럽 귀족들이 거리의 악취를 피하기 위해
아주 작은 사이즈의 꽃다발을 코에 대고 다니던 것이 시초였다는 노즈게일 꽃다발입니다. 여러 송이의 꽃을 한데 묶었을 때 더 아름다운 분위기를 자아낼 수 있는 이 꽃다발은 고대 이집트 왕의 무덤인 피라미드 내부 벽화에 꽃다발 그림이 있었던 것으로 그 오랜 역사를 추정해 볼 수 있는데요. 꽃들의 질감, 색감 하나하나를 살려 아름다운 꽃을 더 돋보이게 할 수 있는 꽃 포장 방법. 자, 꽃을 든 남자를 만나볼까요? 선생님. 누가 선생님이지? 일단 선생님, 저 이 예쁜 꽃들을 포장하고 싶은데 지금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당연히 제가 도와드려야죠. 정말요? 그럼 뭐부터 하면 돼요? 꽃 포장은 상하거나 시든 잎을 제거하는 꽃 다듬기부터 출발합니다. 이렇게 해야 꽃잎으로 더 많은 물이 전해져 예쁘고 싱싱한 꽃을 오랫동안 볼 수 있죠. 줄기 부분은 사선으로 잘라주어야 물을 훨씬 더 잘 흡수할 수 있다는 팁을 잘 숙지했다면 이제 본격 꽃 포장에 들어갈 차례! 그리고 꽃다발을 만들 때는 줄기의 방향성이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어떤 거예요? 처음에는 고속도로 달리는 것처럼 일자로 되는 방향성이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렇게 스크루바처럼 회오리를 쳐서 돌리는 나선형 방향이 있어요. 처음에 나선형으로 하긴 약간 어려울 수도 있으니까 오늘은 가장 첫 번째는 쉽게 하는 스파이럴이 아닌 패럴 벽면형으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꽃의 줄기 방향을 일자로 놓아 포장하는 가장 기초적인 꽃 포장 방법입니다. 줄기가 곧게 아래쪽으로 향하도록 잡아 바인딩 포인트에 철사를 묶어주는 방식인데요. 묶을 때 꽃의 머리를 앞으로만 향하도록 하기 때문에 정면에서만 꽃을 감상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지만 포장지를 감쌀 때 뒤는 감추고 앞을 열어주는 방식으로 느낌 있는 벽면형 꽃 포장을 완성할 수 있습니다. 선생님, 그럼 이 포장법 말고 다른 포장법은 뭐가 있어요? 이제 나선형으로 된 꽃다발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나선형이요? 네. 주로 적은 양의 꽃을 포장하는 벽면형 꽃 포장과는 달리 많은 양의 꽃을 포장할 때 유용한 나선형 꽃 포장입니다. 꽃을 손에 쥔 채 사선으로 돌려가며 꽃을 꽂기 때문에 사방에서 꽃을 볼 수 있다는 점이 특징인데요. 짜잔! 이렇게 아래쪽 부분이 반구 형태로 넓어져 꽃을 세울 수도 있기 때문에 꽃병에 꽂아도 예쁨이 살아나죠. 다채로운 꽃의 컬러감을 생각해 포장지는 중성의 톤으로 픽! 한 장보다는 여러 장의 포장지로 감싸는 것이 더 쉽고 풍성함까지 더할 수 있는 연출법이라고 하네요. 마지막으로 리본을 이용해 줄기를 묶었던 바인딩 포인트와 동일한 지점에 묶어주어 포장의 뼈대가 무너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선생님, 네. 저는 제 여자친구한테는 제가 직접 만들어주고 싶은데 네. 저도 그 나선형 포장법을 한번 만들어보면 안 돼요? 당연히 가능하죠. 정말요? 네. 한번 해보실까요? 네. 네. 오, 꽃을 사선으로 꽂는다. 많은 양의 꽃을 잡기 위해 줄기를 자른다. 여기까지는 오케이. 다음, 바인딩 포인트를 열심히 묶는. 오호! 정확한 바인딩 포인트에 포장지를 묶어주었군요. 오, 웬열? 야, 생각보다 잘하는데. 아이고, 그럼 그렇지. 소름 끼치게 언밸런스한 포장지가 태어났습니다. 선생님, 이건 아니지 않나요? 이게 너무 다양한 컬러를 써버리니까 꽃이 잘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좀 포장지를 조금만 짧게 써서 만들었으면 훨씬 더 꽃도 돋보이고, 그리고 이게 아무래도 윗부분이랑 아랫부분이 지금 연결된 컬러가 아니다 보니까 손잡이 따로, 예를 들면 얼굴 따로 이렇게 보여가지고 하나의 디자인처럼 보이지는 않아요. 정말요? 네. 어떡해. 무름 씨. 네? 여자친구 이름이 무슨 씨라고 했나요? 맞아요, 마이 걸프렌드. 포장지를 많이 쓰지 않고도 훨씬 더 예쁘게 꽃다발을 완성할 수 있는 기법이 있어요. 나뭇가지들을 활용하여 구조물의 형태를 잡은 뒤 꽃을 꽂아 만드는 스트럭처 꽃 포장입니다. 나뭇가지를 삼각형 모양으로 일일이 엮은 뒤 나선형으로 꽃을 요리조리 꽂아 만드는 방식인데요.
오, 여기서 선생님의 센스가 또 한 번 발휘되는데요. 받는 사람에게 전달될 때까지 꽃의 싱싱함을 유지할 수 있도록 물주머니를 만들어줍니다. 감동! 마지막으로 연약한 꽃잎을 보호하기 위해 포장지로 감싸주면 짜잔, 다 완성됐어요. 우와. 그럼 저 이제 가져가면 되나요? 와, 감사합니다. 네. 선생님, 저도 받기만 할 수 없으니까 저도 선물 드릴게요. 마이 플라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네. 야, 김물순, 나 할 말 있어. 사실 오래전부터 얘기하고 싶었는데 우리 오늘 만난 지 100일째야. 혹시 나랑 결혼해주겠니? 뭐라고? 받아준다고? 고마워. 물순아, 우리 정말 천생연분이 될 거야. 악수하자 먼저. 물순이 만세! 만세! 여기 누구 없어요? 저를 왜 여기다 가둔 거예요? 암호를 푸시오. 세상에, 이게 다 암호라고라고라고라고라. 두 사람에게 닥친 오늘의 미션 암호. 과연 이들이 만난 암호의 정체는? 사실 널 위해 준비한 게 있어. 잠깐 기다려주겠니? 기다려준다고? 고마워. 오, 싱글. 제가 또 상당히 싱글이거든요. 계속 친구예요. 한창 시절에는 대단했고. 대단히.